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행운의 편지인 줄 알고 안 열어봤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저는 사실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강하게 반대는 했습니다마는 대통령 바로 옆에 눈짓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옆 사람이 누군가가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접어서.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가로로 접었냐 세로로 접었냐 이런 얘기까지를 물었었는데 아니 옆에 그냥 친구가 쪽지를 줘도 궁금해서 열어보고 게 인지상정이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뭔데 하면서 같이 보고 싶어 하고 이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를 보지 않았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 그 내용도 심각한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뭐 예비비 다 준비하라는 것도 국회 예산 다 없애라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얘기하면서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서는 그걸 얼핏 봤는데 무슨 유동성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쪽지 안에 없는 내용인데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과관계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측면은 도대체 각 부처 장관에게 각각 이렇게 나눠줬다는데 이 최상목 대행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실 안에서 누가 그걸 작성을 했는지 거기에 어떤 연루된 관계자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김용희 장관은 뭐 찬성하는 장관도 있었다라는데 한도수 총리는 전혀 없었다라고 서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는 건데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얘기가 다르다. 다르네? 그냥 안 봤어. 접혀 있었는데 바로 차관보한테 그냥 줬어요. 이런 얘기를 고지고대로 그냥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든 아니면 뭐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나중에는 꼭 밝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정권이 바뀌든 뭐 어떻게 되든지 향후에도 반드시 이 정확한 진실은 좀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4일 새벽 4시 20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겠다면서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담화 직후 새벽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계엄 해제 안건 번호는 2123번. 그렇다면 바로 전날 밤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 안건 번호는 2122번이어야 하지만 2122번은 전혀 다른 법안이었습니다. 비잖아요. 21, 22, 23 사이에 비죠. 그러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죠?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가 없었으니 번호가 부여된 안건도 역시 없었던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형식조차 못 갖춘 이 모임에서 참석자 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에 동의한 장관도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한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을 계엄이 해제된 뒤에야 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윤 대통령이 자신을 불렀고 실무자가 쪽지를 건넸다고 거듭 증언했지만 새벽 1시가 넘어 뒤늦게 내용을 확인하고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네. 위법한 계엄인 걸 알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 부하 수행죄로 처벌받습니다. 정부 2, 3인자가 모두 계엄의 위법성을 알 수 있는 문건을 뒤늦게 읽었다고 주장한 건데 민주당은 즉각 대통령 측 문건을 나중에야 읽었다는 변명은 비현실적이라며 이제라도 그날의 진실을 이실직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MBC를 비롯한 방송사 2곳과 신문사 2곳, 여론조사꽃 등 모두 5곳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 이들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건 드러났지만 이 전 장관 문건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밤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분 뒤인 11시 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MBC를 포함한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거라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그 언론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었다. 그 내용이 단전 단수 이 이야기가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차장은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구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단전 단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전기와 수도를 끊어 언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건 언론 자유를 부정한 헌법 위반입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 단전 단수 통화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계엄 당일 별도의 문건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성간이 단전 단수 사전 계획한 바 있습니까, 증인?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찰은 조만간 소환 조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A4 한 장짜리 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지역은 전국, 일시는 12월 3일 22시부터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엄 선포문을 제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그 의안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건을 봤다는 국무위원이 없습니다. 검찰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누군가 유인물을 나누어주는 것도 못 봤다고 여러 차례 답했습니다. 최 권한대행 이후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장관 순으로 대통령실에 도착했는데 송 장관도 MBC와의 통화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의안도 없이, 국무위원 서명도 없이, 회의록도 없이 단 5분 만에 요식행위로 끝났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도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만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